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일진일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장이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차트 보시면은요, 자,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급락폭이. 그리고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일별로 보면은요, 일별 업종 지수가 자, 무슨 개별 종목 빠지듯이 빠져버렸습니다. 코스닥, 자, 이틀에 걸쳐 15% 빠졌고 한 절반 정도 회복했고, 코스피도 한 12% 빠졌는데 절반도 회복 못했습니다. 자, 반등이라 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하락이 멈춘 정도.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식 빠지는데 안 빠질 재간이 없죠.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직접 관련이 돼 있죠. 시황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시황 얘기 먼저 하고요, 차트 분석이나 이런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리포트. 자,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빠지는 원인은 뭘까요? AI. 시장을 견인했던 AI가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실적이 좋았는데 너무 많이 간 겁니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그리고 자,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만든 AI 칩들, 빅테크 기업들에서 받아가긴 했는데 아직 뚜렷한 AI 수익 모델이 없다는 점. AI로 돈을 보는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블랙웰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차세대 AI 칩 올해 출시 못한다 그럽니다. 이래저래 악재가 겹쳤어요. 두 번째, 미국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입니다. 이제 치명적이죠.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싼 엔화를 빌려서 주식 투자했던 헤지 펀드들 지금 엔화값이 급등하면서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보 부족 메꿔야 돼요. 주식 팔아야 되겠죠. 뭐부터 팔까요? AI 반도체 주식부터 팝니다. 왜? 2년 동안 AI 반도체 주식이랑 엔화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습니다. 엔화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AI 반도체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싼 엔화를 빌려서 헤지 펀드들이 AI 주식에 베팅을 했는데, 자, 엔화가 급등하면서 담보 가치가 올라가 버리니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팔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중동 문제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된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유가 급등합니다.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경기, 자, 물가 급등하면서 경기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됐어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봐야 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거 9월 17일,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금리 결정하겠죠. 0.25냐 아니면 0.5 빅스텝으로 가느냐. 두 번째, 10월 초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3, 4분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과연 자,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실적이 좋을 건지. 세 번째, 역시 중동 문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거 확전되면 석유가 폭등합니다. 경제가 힘들어지겠죠?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주가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 여러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이 큰 종목이긴 하지만 AI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가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산책론인데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장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이거를 실적이나 펀더멘탈로 바꾸고 종목, AI 종목으로 바꾼다면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아직 수익 모델도 나온 게 없고, 그죠? 돈을 버는 기업도 없고, 실적도 생각보다 너무 별로다.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반려견이 앞서가다 보니까 아차 싶은 겁니다. 너무 멀어진 거죠. 어떻게 하죠? 개가 앞서갔으면 주인의 줄을 당기거나 얘가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 항상 실적에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은 시차를 두고서 저평가 종목은 올라갈 거고 고평가 종목은 내려갑니다. 지금은 고평가된 것들이 되돌아가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되돌아가다가 일정 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는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정말 이슈가 많은 종목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의 포트는 3개입니다. 가전이 있고요.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삼각 분할, 황금 분할을 해놨죠.
가장 중요한 반도체. 일단 실적은 살아나는데 그럼 삼성전자 그동안 왜 못 갔냐? 자, 반도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넘버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못 갔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을 못 키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빨리 AI 시대가 올 줄 몰랐겠죠. 자, TSMC란 대만 기업에다 뒤쳐져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 팹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 별로 없습니다.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60% 정도 돼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일단 여기서 뒤쳐졌고 또 하나는 뭐죠? 메모리 반도체 중에 HBM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이닉스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기회를 줬지만 아직 퀄 테스트 통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데 통과를 아직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8단은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연말에 예상되는 12단까지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자, 먼저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TSMC에 뒤쳐져 있다. 시총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하이닉스, HBM 장악을 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 콜 테스트 완벽하게 통과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자, HBM이 어떤 거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 단으로 쐈죠. 이거 12단짜리입니다. AI 칩이 작동하기 위해서 CPU가 들어가고 GPU가 들어갑니다. 여기 GPU 보이시죠? 그다음에 HBM이 들어갑니다. 하나 또 들어가는 게 AI 가속기입니다. AI의 머신러닝 기능이 있는 거죠. 이 HBM 이게 발열 문제가 생기면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퀄 테스트. 조만간 통과는 예상되는데 중요한 건 8단 외에 12단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경이적인 수율이 있습니다. 불량품이 얼마나 적냐? 80%입니다. 원래 반도체 업계 영업 비밀인데 이걸 공개해버렸어요. 10개 중에 2개만 불량품입니다.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율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첩첩산중이죠. 물론 따라잡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이게 주가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시총 보면 자 TSMC 1200조 정도 됩니다. 2배 이상 차이 나죠. 엔비디아 말할 것도 없죠. 6배 정도 차이 납니다. 3500조 4000조까지 갔었죠. 거의. 다행히 실적은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TSMC를 넘어섰다. 이제 남은 건 HBM이죠.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HBM 검증 통과 보도 참 말이 많습니다. 통과했느니 못했느니. 자, 중요한 거는 팩트는 이겁니다. 완벽하게 통과가 안 됐어요. 아직 퀄 테스트. 8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연말에 납품하게 될 12단이 중요한 겁니다. 발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퀄 테스트 통과해서 하이닉스 따라잡아야 되는데 수율 문제가 아직 남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율이 결정적입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웨이퍼를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불량품이 생기면.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자, 근데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블랙엘이 설계 결함으로 생산이 지연됐습니다. 새로운 AI 칩이죠. 자, 새로운 GPU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에 문제가 생겼냐? 가속기입니다, 여러분. AI 가속기 설계 결함이 생겼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 가속기 아까 설명드렸죠. CPU, GPU, HBM.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갑니다. AI 가속기. AI 가속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AI는 묻는 말에만 답하는 게 아니고 러닝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결함이 생겼어요. 엔비디아가 여기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TSMC로 이어지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러면 두 번째 공급망이 또 있습니다. AMD라고 또 있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AI 가속기를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블랙엘이 결함이 생긴 게 가속기 때문이라면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점유율이 90%거든요. 자, 이것도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엔비디아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엔비디아 불행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AI 가속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AI 가속기. 엔비디아의 결정적인 결함이 생겼습니다. AMD 삼성전자 공급 라인. 자,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급 라인이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입니다. AMD가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만드는 파운드리. 삼성전자는 TSMC를
이겨야 될 거고 AMD는 엔비디아 따라잡아야 됩니다. 둘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건데 AI 가속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삼성전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CXL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HBM은 아까 보여드렸죠,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은 많은 정보를 축적시켜 놨습니다. 8단, 12단 계속 쌓아야 됩니다. 데이터만 쌓은 거죠, 여기다. 많은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GPU나 CPU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내보내게 되는데, 자, CXL은 뭐냐면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깨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자, 컴퓨터 내부에, 자,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각종 기기들 여기서 정보를 공유하는 속도를, 자,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렸습니다. 자, HBM이 정보를 만약에 쌓아놓은 거라면 축적시켜놨죠. CXL은 뭐냐면요, 인터페이스를 크게 키운 겁니다. 정보가 빠른 시간 안에 누실이 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익스프레스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익스프레스웨이. 일종의 그 안에 컴퓨터 안에다가 고속도로를 깐 거죠. 인터페이스를 깐 겁니다. 정보가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될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자, 5명이 있는데 물을 써야 됩니다. 1리터짜리 물병을 5개를 줬어요. 5명한테 개별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은데 1리터를 덜 쓰는 사람이 있고 더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HBM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은 거죠. 자, CXL은 뭐냐면요, 5명이 있는데 물통 1개만 줬습니다. 5리터짜리로. 그러면 버려지는 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덜 쓰는 사람, 더 쓰는 사람 알아서 나눠 쓰겠죠. 알아서 나눠 쓰는 겁니다. 이 안에서. 대신 속도를 빨리 높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 HBM은, 자, 과거 유물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는데 플러스 요인도 생겼죠. 삼성전자 주가 갈 수 있는 요인 뭡니까? 자, AI 가속기, 엔비디아 블랙엘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제2공급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CXL,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아직은 생태계가 다 안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면 HBM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버렸기 때문에 HBM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가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단단하게. 두 번째,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죠.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에 뒤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다는 거. 기존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요인. 플러스 요인은 뭐죠? 자, AI 가속기, 블랙엘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AMD와 삼성전자 라인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다섯 번째, CXL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죠. 주가가 어쨌든 간에 하방은 지지되지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차트 보시면은요, 오늘도 뭐 등락폭이 세진 않은데, 자, 급락을 했습니다. 살짝 추세가 깨지는 모양도 나오죠. 주봉입니다. 상당히 좀 위험해졌어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월봉 추세는 아직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깨지고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지분 관계를 보시면은요, 삼성생명이 20% 갖고 있고 국민연금 7% 갖고 있습니다. 28% 정도 대주주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56%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대주주 물량 28%. 자, 외국인 비중 얼마입니까? 56%. 이게 얼마입니까? 84% 정도. 개인이 들고 있는 건 몇 프로죠? 10%에서 20%.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주주 물량 빼고 56%나 갖고 있는데, 그리고 기관들도 갖고 있겠죠? 여러분 개인들이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얘네들한테? 여러분들은 그들의 전략 전술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사고 있는데, 자, 왜 주가는 안 올라가느냐? 자,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저 밑에 깔아놓고 사요. 두 번째, 구간 매수를 합니다. 구간 살짝 올려서.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근접호가.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특히 1, 2번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저가 구간입니다. 왜? 엔비디아 악재가 생겼잖아요. AI 악재가 생기고 미국 경기 침체에다가, 자,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악재가 있는데 공격적으로 살까요? 아닙니다. 저가에서 그냥 받아가는 구조예요. 매집을 하는데 밑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격적으로 안 합니다. 자,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가야지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때 타이밍을 잡으시면 돼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빠졌다고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응 전략 자료를 주려고 그럽니다.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종목들은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매집 전략과 출구 전략. 아직 출구 전략은 안 나왔겠죠. 매집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빠졌다고 무작정 사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매집 전략이 출구 전략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배너에 보시면요.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삼성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1단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죠? 시장 상황이 지금 세게 살 상황이 아니잖아요. 강하게. 이거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쯤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요약돼 정리돼 있어요. 삼성 R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죠. 시장 영향으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방인데 이슈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해드리고 매매 사인 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텔레그램 방이고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고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는 무료방입니다. 3158-8575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릴게요.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무료방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 방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급락했죠.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자 신호를 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면 예전에 제가 드렸던 신호 문자 신호 나간 게 있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제가 드렸는데 이거 아마 2월 달에 드린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자, 2월에 보시면 알테오젠이 1월보다 거래가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확연히 늘어나는 게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좀 신호를 드렸습니다. 알테오젠을. 이렇게 문자가 나갑니다. 보이시죠? 알테오젠 88,000원 이슈가 들어가 있죠. 테르가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2월 20일. 현재 이거 보유 중입니다. 지금 30만 원 넘었죠.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집 주방에서 삼성전자도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규 종목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제가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주말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바로 신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죠. 카메라 헤리스랑 박빙이긴 한데 큰 손들이 트럼프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종목들, 업종들, 안보, 방산, 에너지, 금융, 제조 탑픽 5종목, 이슈 정리, 타점 분석 다 해놨습니다. 특히 5번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TT라 보내시면 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도 이 현상이 커플링이 될 텐데 대선은 11월이고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박날 종목들입니다. 미리미리 TT로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참 말이 많은 종목입니다. 가장 유명한 종목이지만 의외로 대응이 어려워요. 자, 10월까지 장은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텐데 자, 주식을 끌어올렸던 AI 섹터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금리도 확인해야 되고 10월까지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자, 삼성 R 있었죠. 리포트.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매집주방 알테오전 샘플처럼 삼성전자 신호 드릴 거고 다른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T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이 친구들이 하락 국면에서 사모펀드 외국인 매집 대응 전략 자료 들어가 있고요. 자, 꼭 확인해서 이거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빠졌다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있어요.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입장하려면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그리고 매집주방에서 샘플처럼 알테오전처럼 신호 드립니다. 가격 정해서 드리고 이슈도 분석해 드립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문자 신호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시차를 두고 미리 우리나라도 들어올 텐데 미리 자료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박날 종목들 지금처럼 빠졌을 때가 타이밍이겠죠. 특히
5번에 탑픽 5종목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산 책론이 딱 맞는 시장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그리고 실적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자 주식들 AI 주식들 섹터 주식들 너무 멀리 갔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거라고 보고 아직 수익 모델도 안 나왔는데 그죠? 실적이 너무 고평가된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반려견이 돌아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돌아가는 과정, 이 되돌림 현상. 되돌림 현상이 끝나면 주식이 거품이 빠지고 이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실적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일정 거리가 되면 얘는 다시 나갑니다. 그 일정 거리 될 때까지 10월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역시 엔비디아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삼성전자도 갈 겁니다, 여러분. 자, 플러스 요인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요인부터 볼까요?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HBM 퀄테스트 통과 못했어요. SK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고, 그 다음에 자 대신 AI 가속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블랙엘의 결함이 생기면서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혜를 볼 가능성 크고, 네 번째, 이게 대박이죠. CXL HBM을 과거 유물로 만들 기술입니다. 컴퓨터 안에 공유하는 속도를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터페이스를 키울 겁니다. 전혀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백업이 된다는 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는 종목인데 전체 시장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 시장 이길 수 없다. 명심하시고요.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